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포항 폐양어장 길고양이 학대 사건의 피고인인 20대 남성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심신미약으로 인한 우발적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려진 양어장에서 길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피고인. 동물보호법 위반과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된 지 한 달여 만에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포획틀로 고양이 16마리를 잡아 이 가운데 한 마리를 다치게 하고 5마리를 살해했다고 적시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학대에 대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정신질환에 의한 우발적인 행동이었고 사건 신고자들에게 보낸 협박 메시지도 보복 목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보석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법원을 찾아 피고인의 동물학대는 우발적인 행동이 아닌 계획적인 범행이었다며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여러 날에 걸쳐서 매우 반복적이고 계획적으로 잔혹한 범죄 행위로 동물들을 연쇄적으로 살해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발적인 거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멀고. 협박을 받았던 사건 신고자는 피고인이 풀려날 경우 보복이 두렵다며 심한 트라우마를 호소했습니다. 10대 잔태라고 해도 불안해서 뒤돌아보고 또 뒤돌아보고 이런 장난이. 피고인 측은 재판부에 여론 재판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는데 재판부는 여론에 따라 처벌하지 않는다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옛 경주 역사 부지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한 시민 원탁회의가 열렸습니다. 경주시는 시민과 조정 촉진자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주역 광장에서 제6회 경주시민 원탁회의를 개최하고 4만 5천여 평에 달하는 경주 역사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토론을 펼쳤습니다. 토론 결과 행정복합타운과 문화관광 체험 공간 건설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는데 경주시는 미래 경주의 큰 자산이 될 역사부지 활용 방안을 전방위적으로 잡기로 했습니다. 경북 동해안 최대 환경민원 발생 지역인 경주시 안강읍 두류공단이 환경부 주관 광역단위 대기 개선 공모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국비 15억 원 등 30억 원을 들여 악취 배출 업체의 대기오염 방지 시설 교체와 신증설 비용의 9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두류공업지역에는 현재 61개 사업장이 있으며 이 중 폐기물 처리업, 비료 제조업 등 악취 배출업체 44개소가 밀집해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새 정부 해양수산 분야 국정과제를 분석해 사업별로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합니다.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은 지역 어촌이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실태를 분석해 사업 대상지를 발굴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어촌체험 휴양마을 특화 대상지를 발굴해 정부 계획에 반영시키고 전국 4곳에 만들기로 한 자율관리어업 거점센터 유치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수산식품 클러스터와 가공종합단지 조성은 영덕에 추진하는 경북 스마트 수산 가공종합단지를 해수부의 추진 방향에 맞춰 세부 계획을 가다듬기로 했습니다. 호미곶 국가해양정원은 올해 하반기에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경북지역본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기본권 보장제도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오늘부터 나흘간 경북 도보 순회투쟁을 벌입니다. 경북도청에서 출발해 구미, 경주, 포항, 경산의 주요 노동권 투쟁 현장을 순회합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철폐 등을 주장하며 문화 공연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완화되면서 외국 대학생들의 경주 전통문화 체험이 3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대학교 학생과 교수 등 20여 명은 내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경주 도봉서당에서 고택 숙박 체험과 옥산서원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에 참가해 선비복 입기, 붓 글씨 쓰기, 전통달래, 국악 공연 등 10년째 경주에서 유교 문화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체험 행사는 신라문화원이 20여 년 전부터
문화재 활용이 보존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으로 서원과 종가집, 세계유산에서 문화재 야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에 내리는 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5에서 20mm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현재 서해상에서 비구름대가 계속해서 유입되면서 오전까지 약하게 내리던 빗줄기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부터 차차 잦아들기 시작해서 내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비는 5에서 20mm 정도가 더 내리겠습니다. 강한 바람은 내일 오전까지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하늘은 흐리겠지만 낮 기온이 부쩍 오르겠는데요. 경주의 한낮 기온은 26도로 오늘보다 8도가량이나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6도에서 18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1도가량 낮게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21도에서 26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8도가량 껑충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16도, 독도 18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21도, 독도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치고 나면 낮 기온이 점점 더 오르겠는데요. 포항의 금요일 한낮 기온은 30도까지 오르겠고요. 낮 더위는 일요일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북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579명이 신규로 발생했습니다. 시군별 신규 확진자 수는 포항 149명, 경주 22명, 울진 10명, 영덕 3명입니다. 경북에서는 최근 일주일간 일일 평균 654.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포스텍 신소재공학과 손준우, 이동화 교수팀이 온도에 따라 색깔이 바뀌는 고체 산화물을 개발했습니다.